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갔더니 시어머님이 와 계셨어요. 어머님, 연락도 없이 웬일이세요? 이 근처 지나다가 잠깐 들렀다. 근데 냉장고 열어보니 먹을 게 하나도 없던데 너 혹시 우리 아들 굶기는 거 아니니? 시어머님이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자 남편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냉장고에 먹을 게 없긴 왜 없어? 먹을 거 천지인데. 먹을 게 어딨어? 무슨 토끼도 아니고 풀떼기만 잔뜩 있던데. 얘,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풀떼기 그런 거 먹인 적 없다. 사람이면 고기를 먹고 살아야지. 대체 뭐 하는 거니? 어쩐지 그동안 살이 많이 빠졌다 싶더라니까. 시어머님의 표정이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어요. 어머님, 이 사람 오늘 아침에도 몸무게 재봤는데 아직도 약간 과체중으로 나오는걸요? 현대사회에서는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어서 항상 관리해야 해요. 예, 넌 어쩜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는 적이 없니? 어떻게 된 게 꼬박꼬박 말대꾸냔 말이야.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어디를 봐서 과체중이야. 내가 보기엔 빼쩍 말랐구만. 네 기준으로 세상을 보면 어떡하니? 니들 결혼식 날 내 친구들이 다들 한마디씩 한 거 알고는 있는 거니? 뭐라고 하셨는데요? 뭐라고 하긴 뭘 뭐라고 해. 피죽도 못 먹은 것 마냥 삐쩍 말랐다고 했지. 삐쩍 말라서 임신이나 제대로 되겠냐고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기나 해? 어머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이 임신이 훨씬 어렵다고 나와 있는걸요? 마른 사람들이 출산도 더 잘하고 그래요. 너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니? 라며 시어머님이 소파에서 일어나다가 기우뚱했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부축을 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보세요. 어머님도 체중 좀 줄이셔야 한다니까요. 아유, 짜증나. 저리 비켜. 시어머님이 집을 나서는 모습에 제가 남편 등을 떠밀며 말했어요. 뭐해. 얼른 모셔다 드리지 않고. 그냥 둬. 엄마도 살 빼야 해서 좀 걸어야 해. 저 상태로는 10분도 못 걸어가실 것 같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지. 엄마 저러다 진짜 큰일 난다니까. 라며 남편이 문을 열고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님에게 외쳤어요. 엄마, 살 빼야 하니까 꼭 집에까지 걸어가.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사람 많으면 절대 타지 말고 기다렸다가 타고. 너 지금 엄마 놀리는 거야? 놀리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엄마 그러다가 무릎 나간다니까. 됐어. 이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라며 시어머님이 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며 놀란 채 말렸어요. 어머님, 계단으로 올라오시는 건 괜찮은데 내려가시면 무릎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가세요. 니들 지금 이게 재밌니? 진짜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을 꺼냈지만 시어머님은 그저 화만 낼 뿐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댁가족들은 시부모님 시누이 모두 다 놀랄 정도로 초고도 비만이었는데요. 그랬으니 시댁에 가면 우리는 말랐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필라테스 강사로 꾸준히 운동을 하는 편이라 시댁 가족들의 육중한 몸을 보고 있으면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남편 또한 만만치 않은 비만이었지만 저를 만나고 관리하면서 정상 체중이 됐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통해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저는 워낙 관리를 철저히 하는 편이라 비만이었던 남편에게 그다지 마음이 가지 않았어요. 전날 소개팅 장소로 급히 뛰어온 남편이 숨을 몰아쉰 채 힘들어하는 모습에 약간은 정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남편의 자상한 말투와 성실해 보이는 모습에 조금씩 호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니 살을 빼면 꽤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어 다이어트를 한다는 조건으로 사귀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사귄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특히나 소개해준 영주가 놀란 채 물었어요. 뭐야, 너 진짜 그 사람이랑 사귀기로 했단 말이야? 영주 네가 소개해줘놓고는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럼 소개팅은 왜 해준 건데? 내가 이런 말하기 그렇긴 한데 내 남친의 절친이라고 하길래 소개해준 것뿐이야. 뭐?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친 절친인데 아무나 소개해줄 순 없는 거고
너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았거든. 그치만 네가 알아서 잘 거절할 줄 알고 소개해준 건데 사귄다니 너 제정신이야? 그럼 어차피 내가 거절할 걸 알고 그랬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눈이 얼마나 높은데 그런 뚱땡이를. 미안. 비만인 남자는 절대 안 만날 거라고 확신했던 거지. 혹시 나 때문에 억지로 사귀기로 한 거면 안 그래도 되니까 사귀자고 한 거 얼른 취소해. 아니야, 괜찮아. 다이어트 한다고 했으니까 좀 지켜보려고. 너 진짜 왜 이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마. 혹시 나 때문에 열받아서 그러는 거라면 내가 잘못했어. 영주가 제 입마냥 빌어대기 시작했고 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영주야, 진짜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럼 네 정도 미모에 왜 그런 남자랑 만나는 거야? 글쎄,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성격도 괜찮고 왠지 살을 빼면 다른 사람이 될 것 같더라고. 그러다 진짜 아니면 어쩌려고 그래? 아까도 말했잖아. 정상 체중이 되는 조건으로 사귄다고 했다고. 근데 나를 위해서 그런 정성을 들이는 남자라고 한다면 사귀어볼 만하지 않을까? 사실 난 얼굴보다는 사람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 노력해서 살만 뺀다면 난 결혼까지도 생각해볼 참이야. 영주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 말을 듣고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긴 그동안 너 좋다고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긴 했었지. 사실 전에 그 수입차 타고 다니던 남자가 쫓아다닐 때도 넌 거들떠도 안 봤잖아. 다른 사람 같았으면 혹했을 텐데 대단하다 싶었어. 난 겉만 화려한 사람은 정말 별로거든. 그 사람한테는 진심이 없었어. 내 눈에는 그게 딱 보이거든. 근데 이 사람 눈에서는 진심이 보여. 그래서 한번 지켜보려고. 그제서야 안심이 된다는 듯이 영주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제가 아는 헬스장을 소개해줬고 남편은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겠지만 이 다이어트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기에 몇 번이나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남편은 잘 이겨냈고 다이어트에 성공한 남편의 모습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살이 빠지면서 이목구비가 뚜렷해진 건 말할 것도 없었고 거기다 키까지 커서 그냥 흰 티에 청바지만 입어도 빛이 나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영준의 커플과 만났는데요. 몇 달 만에 만난 영주가 급히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더니 놀란 채 물었어요. 뭐야, 그때 나한테는 그 뚱땡이 남자 눈에서 진심이 보인다나 뭐래나 그러더니 결국 헤어지고 역시나 킹카를 데리고 온 거야? 하긴 그 몸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보다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 게 더 빠를 것 같긴 했어. 너 뭔 소리라는 거야? 에이, 왜? 쑥스러워서 그래? 괜찮아.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영주야, 뭔 소리라는 거야? 네가 소개해준 그때 그 남자잖아. 뭐? 저 사람이 진짜 진혁 씨란 말이야?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더라고. 살이 빠지면서 조금씩 이목구비가 나오더니 저런 멋진 왕자님이 됐다니까? 우와, 그 뭐냐 그거 있잖아. 아, 맞다. 다듬지 않은 원석? 그런 거였네. 역시 넌 대단해. 어쩜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냐? 난 어디서 연예인 지망생을 데리고 온 줄 알았잖아. 네가 한 사람 인생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다. 어쩜 저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어. 영주가 펄쩍펄쩍 뛰면서 호들갑을 떨어댔습니다. 그날 대화를 하는 내내 영주뿐만 아니라 영주 남친조차도 감탄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 뒤 남편은 제게 더욱 충성을 다했는데요. 어느 날은 배까지 움켜잡고 웃는 모습에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재미있는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아니, 그게 말이야. 어제 완전 어이없는 일이 있었지 뭐야. 어이없는 일? 무슨 일인데? 전에 내가 우리 회사에 엄청 인기 많은 여직원 있다고 했잖아? 아, 남직원들이 다들 눈독 들이고 있다던 그 여직원? 그래, 맞아. 혹시 진혁 씨도 마음에 있었던 거 아니야? 물론 난 아니지. 자기가 그 직원보다 훨씬 예쁜데 내가 왜 관심을 갖겠어. 거기다 전에 그 직원이 다 뚱뚱하다고 완전 사람 취급도 안 해서 난 그 직원 인성을 미리 알고 있었거든. 내가 자기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전에 그 직원이 뒤에서 나한테 돼지 냄새 난다는 말까지 하는 걸 내가 엿들었거든. 뭐? 그게 정말이야? 어, 완전 인성이 바닥인 그런 사람이야. 얼굴 좀 반반한 거 믿고 어찌나 콧대가 높은지 모른다니까. 근데 어제 우리 회식했잖아.
그랬는데 그 직원이 술에 취해서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 뭐? 고백? 진혁 씨 회사 사람들한테 여자친구 있다는 말 안 한 거야? 물론 했지. 내 카톡 프사 사진도 자기랑 둘이 찍은 걸로 해놨잖아. 아, 그랬지? 근데도 고백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친 거지.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내가 좀 심하게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는데? 돼지 냄새 나는 사람이랑 어떻게 사귀겠냐고. 그리고 난 당신보다 10배는 예쁘고 착한 여자친구 있다고 했지. 내 여자친구에 비해서 그쪽 얼굴은 비교도 안 되니까 꿈깨라고. 남편의 말에 제가 쑥스러운 듯 피식 웃었는데요. 남편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프다고 회사에 안 나온 거 있지?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른다니까. 남편의 모습에 마음 한켠이 아려왔는데요. 그동안 외모로 인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그 뒤에도 남편은 철저히 관리했고 우리는 예정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저를 많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삐쩍삐쩍 말라간다며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치 제가 남편을 굶기기라도 한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거든요. 너 만나고 나서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됐어.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모양으로 만들어놔. 저러다 우리 아들 쓰러지기라도 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놔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라며 윽박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요즘은 비만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었음에도 가족들 살이 빠지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난리를 치곤 했으니까요. 그래서 시누이 또한 과체중으로 살고 있었는데요. 회사를 다니는 것 외에는 친구도 없이 집에서만 지내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시누이가 워낙 말이 없는 모습에 어느 날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가씨 말이야. 남자친구는 없는 거야? 뭐? 남자친구? 한참 남자친구 만나고 그럴 때잖아. 근데 내내 집에만 있는 것 같길래 하는 말이야. 지금 남자친구가 문제가 아니라 난 친구라도 만나러 갔으면 좋겠다. 아마 친구도 한 명도 없을걸?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가 한 명도 없다니. 내가 알기로는 회사 가는 거 빼놓고는 내내 집에만 있을걸? 아마도 몸이 워낙 뚱뚱하다 보니까 주변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친구도 잘 못 사귀는 것 같아 보이고. 근데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건 그나마 동생이 공부는 엄청 잘해서 가능했던 건데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도 많이 안 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았거든. 근데 그 스펙이 좀 아깝긴 하지. 만약 동생이 날씬하고 성격도 좋았다면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긴 해.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머님은 그런 거 다 아시는데도 아가씨한테 다이어트 하라는 말 안 하시는 거야? 우리 엄마? 말도 마. 내 동생 몸무게가 조금만 빠지면 무슨 큰일이 나는 줄 안다니까. 그래서 그동안 나도 살 못 빼고 있다가 당신 만나고 이를 악물고 뺀 거잖아.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지?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라며 제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말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도무지 왜 그러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시누이 몸무게는 이미 심각한 과체중으로 위태위태해 보였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님은 쉼없이 가족들에게 음식을 먹였고 어느 날은 저녁 식사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냉동실에 있던 가래떡을 구워서 조청과 함께 주는 모습에 기겁을 한 채 제가 말렸습니다. 어머님, 저녁 먹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래. 얘들이 가래떡 구운 거에 조청 찍어 먹는 걸 엄청 좋아해서 우린 저녁 먹고 이렇게 자주 먹었다. 자, 얼른 먹어. 라는 모습에 남편은 쭈뼛거리며 차마 손을 뻗지 못했고 시누이는 앉은 자리에서 몇 개나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보니 시누이가 그전보다 살이 더 찐 것 같아 보였기에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걱정이 현실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시댁으로 갈 채비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본가에 가게?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은서가 저녁도 안 먹고 방에서 울고만 있대. 왜? 무슨 일인데? 나도 잘은 모르겠어. 우선은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럼 나도 같이 가. 라며 남편을 따라 나섰는데요. 본가에 도착을 하자마자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너 대체 저녁도 안 먹고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몰라. 은서가 밥도 안 먹고 지 방문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잖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은서야, 문 좀 열어봐. 남편이 신우이를 불렀지만 내내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답답한 마음이 들어 제가 불렀는데요. 그제서야 신우이가 문을 열고 나와서 말을 했어요. 언니만 들어오세요. 은서야, 엄마도 들어가도 돼? 엄마는 들어오지 마. 신우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거절하는 모습에 시어머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어찌나 노려보고 있던지 신우이 방으로 들어가는 내내 뒤통수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신우이와 마주하고 앉았고 제가 물었어요. 아가씨,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제 물음에 신우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실은 오늘 회사 직원들하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었거든요. 혼자 간다고 했는데 여직원들이 뒤에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키랑 몸무게를 재는데 몰래 와서 보고는 웃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꾹 참았어요. 그 인간들 완전 최악이네요. 제가 가서 완전 난리 쳐줄까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많이 뚱뚱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건 예전부터 많이 겪어봐서 참을만 했는데요. 그럼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건강검진을 받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모든 수치가 다 안 좋다고 이러다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살 빼래요. 그 말 듣는데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하고 한심하고 막 그랬어요. 신우이가 다시 눈물을 쏟고 있었습니다. 그날 신우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는데요. 평소 제게 말도 많이 걸지 않았었는데 털어놓는 모습이 조금은 의아했기에 제가 다시 물었어요. 아가씨, 혹시 저보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제 물음에 신우이가 눈물을 삼키며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안쓰럽기만 했는데요. 신우이 말을 들어보니 그동안 시어머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어마어마하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다이어트를 해보려고 마음먹고 식단 조절을 하거나 하면 시어머님이 기겁을 한 채 난리를 쳤다네요. 그리고는 신우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만들어서 코앞에 갖다 바치곤 했답니다. 시어머님이 가져다 준 음식을 먹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시어머님도 식음을 전폐한 채 난리를 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무기력해져 갔고 어느 순간에는 그냥 포기한 채 살아왔다고 합니다. 물론 남편에게 듣던 말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긴 했지만 신우이에게 특히나 더 심하게 집착을 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넋을 놓고 듣고 있자 신우이가 숨을 고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의사한테 듣는데 어찌나 한심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수치심 때문에 창피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집에 오는 길에 생각해보니까 오빠도 다이어트에 성공했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하죠. 아가씨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도와달라는 거죠? 네. 언니한테는 진짜 미안한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말인데 저 회사도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회사 다니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말렸지만 신우이 생각은 완강하기만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 기회에 인생을 리셋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진짜 괜찮겠어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살 빼고 더 좋은 회사 들어가면 되잖아요. 오빠 보니까 살 빼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 보고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고 그럼 지금보다 더 좋은 회사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요. 당연하죠. 아가씨 스펙이 나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죠. 제가 용기를 북돋아줬는데 신우이 표정이 다시 밝아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님이 펄쩍펄쩍 뛰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은서야,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집을 놔두고 왜 오빠 집에를 가? 나 이번에는 꼭 성공하고 싶어. 의사가 이대로 살면 당장 내일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어. 간 수치도 엄청 안 좋고 고지혈증에 뭐 없는 게 없어. 진짜 심각하단 말이야.
엄마는 내가 일찍 저 세상으로 가면 좋겠어? 그날은 신우이도 지지 않고 시어머님에게 따져 물었고 시어머님이 서운한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 의사들은 원래가 말을 좀 무섭게 하잖아. 아니라니까. 난 건강하게 오래 살 거야. 엄마가 내 인생 살아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말리지 마. 안 그러면 그냥 확 사라져 버릴 테니까. 신우이가 눈물 고인 눈으로 원망스러운 듯이 시어머님을 쳐다봤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도 고집을 꺾는 듯해 보였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그날 짐을 싸서 바로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그 모습에 시어머님 표정이 울기 직전의 그런 표정이었는데요. 내내 입을 꾹 다물고 있던 시아버님이 오랜만에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나도 우리 딸 살 뺀 얼굴 한번 보자. 그래야 결혼도 하고 그럴 거 아니야. 우리 딸이 어디가 어떻다고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나도 내 모습 보고 이러다 큰일 날까 무서운데 은서는 오죽하겠어? 시아버님의 말에 시어머님이 눈물까지 그렁그렁한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신우이는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본격적인 다이어트에 돌입했어요. 그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해 보여서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신우이는 하루를 정말 알차게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준비해준 식단을 그대로 준수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집 앞 벤치에 시어머님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제가 물었어요. 어머님, 왜 여기 계신 거예요? 내가 서러워서 살 수가 없다. 네? 우선 들어가서 얘기하세요. 나는 못 들어간다잖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우리 딸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서 왔는데 우리 딸이 난 들어오지 말라고 하잖니. 라고 말하던 시어머님 옆을 봤더니 아이스박스가 놓여 있었어요. 설마 음식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딸이 갈비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거든. 그래서 좀 만들어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잖니. 어머님, 다이어트 한다고 했는데 음식은 뭐하러 해오셨어요? 답답한 마음이 들어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그 말이 시어머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던 것인지 시어머님의 이성을 잃은 채 소리쳤어요. 뭐하러 해왔냐니? 너 지금 그게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니? 이 모든 원흉이 너 때문에 시작된 거야. 네가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집 아무 문제도 없었어. 알기나 해?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거야. 어디서 딴따라하던 게 들어와서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고 있어. 라며 큰 소리를 치던 시어머님이 옆에 있던 아이스박스를 냅다 집어던지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 제 직업이 필라테스 강사인 걸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님 입에서 극기하는 딴따라라는 말까지 새어나왔기에 저도 기분이 상당히 나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시어머님이 왜 그러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신우이는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며 식단 조절까지 해서 하루하루 몰라보게 살이 빠져갔습니다. 살이 빠지니까 남편처럼 이목구비가 또렷해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만족감이 높아져가면서 성격도 조금씩 밝아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주말 시어머님이 찾아와서 문을 열어드렸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신우이를 본 시어머님의 표정이 말이 아니었어요. 아니, 살이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니? 이러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엄마, 아직 갈 길이 멀거든? 너 그러다 큰일 난다. 진짜 어쩌려고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엄마랑 그만 집에 가자. 싫어. 나 조금만 더 살 빼면 다른 사람들하고 같아진단 말이야. 나 절대 안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신우이가 고집을 피웠고 순간 시어머님이 저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내 딸이 여지껏 내 말을 안 들은 적이 없었는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시어머님이 또다시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신우이가 싸늘한 눈길로 시어머님을 향해 냉랭하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만 좀 해. 그동안 뚱뚱하다고 얼마나 무시받으면서 살았는지 엄마가 알기나 해? 그거는 그 사람들 신부가 못돼 처먹어서 그런 거야.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내가 회사를 왜 그만뒀는지 엄마는 모르지.
그건 네가 살 뺀다고 그만둔 거잖아.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지. 쪽팔려서 더 이상 회사 못 다닌다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 신우이가 꼭꼭 숨겨뒀던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알고 봤더니 회사를 그만뒀던 이유는 선배의 갈굼이었다고 하네요. 신우이 학벌이나 모든 면에서 선배보다 좋은 걸 알고는 그렇게나 질투를 했답니다. 그런데 회사에 신우이가 짝사랑하던 남자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어느 날 그 선배가 그걸 알고는 대놓고 그 남자한테 꼬리를 젓고 어느 순간 둘이 사귀고 있더랍니다. 문제는 그 선배랑 사귀기 시작한 뒤로 남자도 신우이를 무시한 채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했고요. 한참을 말을 하던 신우이가 겨우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내가 그 남자 많이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남자가 잠깐 할 말이 있다고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나갔더니 그 선배가 먼저 자리 잡고 서 있더라고. 근데 남자가 나한테 하는 말이 진짜 충격적이었어. 난 뚱뚱한 사람 싫으니까 나 좋아하는 거 절대 티내지 마요. 나 좋아한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알기나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처신 똑바로 해요. 라고 말하면서 경고까지 했어. 그날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기나 해? 단지 뚱뚱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나 말리지 마. 신우이가 잔뜩 화가 나서 말을 하는 모습에 시어머님도 더 이상 대꾸를 하지 못한 채 힘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을 따라 같이 밖으로 나갔는데요. 1층으로 내려가자마자 시어머님이 다리를 휘청이며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신우이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어요. 결국 제가 시어머님을 부축한 채 벤치에 앉혀드렸는데요. 시어머님이 힘겹게 입을 뗐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말을 좀 함부로 했지? 네, 아무래도 좀 듣기 그렇긴 했어요. 그동안 말 함부로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사실은 아주 예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셨어. 너도 잘 알다시피 이 결핵이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잖니. 나중에 그 사실을 듣고 어찌나 원통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뒤부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 이제는 먹고 살만한데도 그때 그 기억이 큰 상처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 시어머님이 한참 동안이나 설명을 하다 발길을 돌렸는데요. 시어머님의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였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이유를 전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뒤 저는 가족들과 상의한 뒤 시어머님이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싫다고 난리를 쳤지만 가족들이 한마음으로 부탁을 하자 조금씩 변해갔고 시간을 내서 틈틈이 상담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정상 몸무게보다 조금 더 살을 뺐고 하루하루 표정이 달라져 갔습니다. 특히나 옷을 사러 갈 때면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렇게 시어머님과 신우이는 다른 사람처럼 변해가고 있었는데요. 살이 빠지면서 신우이는 면접을 보러 다녔고 중견기업에 합격을 해서 가족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신우이가 제게 말을 꺼냈어요. 언니, 이번 주 주말에 갈 곳이 있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요? 갈 곳이요? 어딘데요? 저기 그때 그 인간들 있잖아요. 전 회사에서 저 망신 줬던 그 커플 말이에요. 그 여자 선배가 저한테 온라인 청첩장을 보내왔더라고요. 정말요? 그렇게 해놓고 청첩장을 보냈다고요? 진짜 대단하네요. 아마도 저 약 올리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가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어서요. 라며 신우이가 이를 갈고 있었기에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가기 전 만반의 준비를 하고 결혼식장으로 향했는데요. 들어보니 임신을 해서 결혼을 서두르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신우이가 작심하고 꾸민 채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자 그 선배라는 여자가 못 알아보는 듯 해보였기에 신우이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청첩장 잘 받았습니다. 꼭 오라고 하길래 와봤어요. 근데 대리님은 살이 많이 찐 것 같네요. 한번 살찌면 좀처럼 빼기 힘드니까 조심하세요. 진짜 은서씨 맞는 거야? 완전 다른 사람이 됐네? 대리님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를 악물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냥 그런 남자랑 행복하게 잘 사세요. 뭐? 그냥 그런 남자라니?
선배 남편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다시 보니까 인성도 별로고 인물도 별로고 다 별로인 것 같길래요. 사실 제가 땡땡 기업에 합격을 해서 다니고 있는데 좋은 회사라 그런지 괜찮은 남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선배랑 선배 남편은 그런 회사 꿈도 못 꿀 것 같아서 그냥 얘기해주는 것 뿐이에요. 신우이가 한껏 비웃고 있자 선배가 놀란 채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신랑이란 남자도 신우이를 뒤늦게 알아보고 놀란 표정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님도 저와 함께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한층 밝아진 모습에 저까지 행복하답니다. 얼마 전에는 신우이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훈남에다가 인상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모습에 행복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